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24번째 리뷰입니다.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오늘의 키워드는 적극적이 되라입니다.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비난이 대상이 되고 공격적으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코비는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막 크고 목소리 막 크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게 적극적인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완수하겠다라는 책임,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인식을 깊이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적극적이다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것들을 하기로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책임진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은,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 주거나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 어떤 유아적이고 유치한 수준이죠. 이런 경우를 대단히 의존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저절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좋은 기회를 내가 찾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게 그런 좋은 기회가 다가오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사람들이지, 그들 스스로 문제거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몰입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원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7F이 효과성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7가지 습관은, 이 효과성의 습관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므로 이 원칙에 따른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유형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적극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마케팅 세미나에 갔더니 팬데믹 이후에 K 곡선이 드러났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 똑같은 업종에서도 우상향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우하향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의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자 전혀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면서 그 중에 반 정도는, 50% 정도는 우상향을 하고 그 중에 50%는 우하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뭐였겠습니까? 결국 원칙, 자기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에 기초해서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우상향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에 대한 어떤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세 가지 종류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경험적 가치, 우리가 어떤 삶의 경험을 쌓으면서 획득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뭔가를 창조하는 가치,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이룩해내는 데에서 따르는 어떤 가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태도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경험적 가치, 창조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도적 가치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가치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태도적 가치는 바로 주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것이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오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고 책임을 짐으로써 결국 좋은 성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태도적 가치, 주도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의 가족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가족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가 가진 수완과 적극성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코비가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가족 내에서 그래서 뭔가 나는 숙제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코비의 가족들은 네가 가지고 있는 수완과 적극성을 발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의 일을 맞닥뜨려서 주저하고 있으면은 눈빛만 교환해도 아이들이 알았어요. 제 수완과 적극성을 활용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가족 문화를 만들었다고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빠가 이런 인간 개발에 대해서 핵심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가족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황금거의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원칙의 기초에서 가족이 주도적인 문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문화를 가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밤과 낮처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약 25%? 이 정도도 아니고 50%? 이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 5000% 이상이나 난다고 그럽니다. 와, 대박이죠. 5000%. 특히 그 주도적인 사람이 정말 영민하고 사려 깊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섬세한 어떤 배려, 이런 그런 배려를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1000%, 5000%, 10,00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는 그럽니다. 정말로 적극적이시라. 적극적인다는 것은 목소리가 크고 흥분하고, 행동을 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것인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사람과 반응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 여러분 효과성 개념이죠. PC와 PPC, P와 PC의 밸런스, 그러니까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캐파빌리티, 생산과 생산 능력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 나갈 때만이 이 균형, 효과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습관을 개발하는데도 주체성이 정말 필요하죠. 적극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이 아닌 사람이 7가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 방법이 없죠. 이 7가지의 소중한 습관,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효과적인 습관 7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체적이 되지 않고는 결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또는 단체, 팀, 가족, 조직 모두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도 모두가 주도적이고 그런 주도적인 창의성과 성실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창의력과 풍부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활력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도 활력 있는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팀 내에서 활력 있는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도 큰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도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팀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고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설정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곡선, 우상향하는 팀들은 이 팬데믹 시대, 뉴노멀 시대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저희가 조사된 마케팅 보고서를 보니까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새로운 변화를 학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줌,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학습해서 온택트,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다라면 온택트, 온라인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컨택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았고, 인택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1대1 만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어질, 인택트, 서로 인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아파하는 그런 인택트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공감력과 감동을 주는 그런 감수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20%, 30%, 아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00%까지도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하향 곡선을 그렸던 50%는 혁신을 하지 못했고 과거가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에 지배당했고 의존적이었죠.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에 휘둘렸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들 역시나 뭔가 노력을 하긴 했었겠죠. 그러나 적절한 변화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황금거의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온택트 하시고 인택트 하시고 어질인 인택트 하시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기 삶 안에서 책임과 성과를 이룩하는 그런 황금거의 여러분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